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강의 앞부분 전반부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승현입니다. 일단 언어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그 인후부 구조 그림 6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과정 그릴 건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구개가 있고 윗니, 아랫니 먹기 전이기 때문에 벌려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윗 입술이 이렇게 덮고 있고요. 아랫 입술로 해서 누구로 연결이 됩니다. 하이오이드 본이 있고 이 혀가 이렇게 있고요. 에피글로티스가 있고 기도와 식도를 구분해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음식물이 입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경추가 있고 이 인후부 쪽에 구조물로 연골이 있는데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등의 연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떨어지게 그리긴 했는데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는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키는 행위를 하면 음식물이 이제 식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고 만디블라가 있고 입술도 위아래가 만나게 됩니다. 삼킬 때 꿀꺽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게 되고 혀는 입천장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피글로티스가 이렇게 기도 위를 덮어서 살이 들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후부의 연골들도 위치가 들려서 약간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입안에 있던 음식물은 이제 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식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글로티스 앞쪽이 기도에 해당이 되고 라링스 뒷부분이 식도로 해서 이제 위로 하나의 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입구 쪽이 파링스가 됩니다. 이번에 삼키는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인후부의 구조물을 좀 더 전면과 뒷면의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은 각 구조물들이 인대나 근육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이오이드 본과 사이로이드도 리가멘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할 적에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면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거의 뒷면의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인데 앞쪽에서는 가늘게 보이지만 뒤로 가면 3배 정도 두꺼워집니다. 이 단면에서는 아리테노이드라는 그런 특징적인 구조물이 소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구조물이 보이고, 일단 명명을 하면 이 반지 모양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고 이 부분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걸대처럼 되어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 하이오이드 본이라는 뼈이고요. 이게 이 녹색이 이제 인대의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파란색이 아리테노이드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 연골이 끝까지 안 돼 있고 이렇게 두껍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음식물이 잘못 넘어가는 것을 막는 에피글로티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기도 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의 측면과 단면을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있고요. 자, 아리테노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면 그리고 에피글로티스는 옆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머슬이나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이오이드 본이 있고, 각 구조물들은 인대,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테노이드 위에는 큐네이폼 카틸리지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구조들은 사실 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명명을 하면 얘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고 여기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은 에피글로티스이고 이것은 아리테노이드, 위에 있는 연골은 큐네이폼 카틸리지입니다. 이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머슬 이름을 보면 연결되는 그 각 두 개의 이름을 연결해서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아리테노이드랑 에피글로티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리 에피글로틱 머슬입니다. 그리고 이 머슬은 사이로이드와 에피글로티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이로 에피글로틱 머슬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폴드인데요. 아리 에피글로틱 폴드입니다. 이 부분은 베스티뷸라 폴드, 그리고 보컬 폴드이고, 이 빨간색은 머슬인데 이름은 사이로 아리테노이드 머슬입니다. 그래서 보칼리스 머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점 찍혀져 있는 그 멤브레인을 이름을 따로 붙이는데 사이로 아리테노이드 멤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이오이드 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인대의 이름은 하이오 에피글로틱 리가먼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컬 코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해서 아리테노이드를 앉힙니다. 우리 바깥으로 이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있는데 단면이므로 이렇게 입체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컬 코드는 여기서 아리테노이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트루 보컬 코드 사이에 있는 공간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공간은 리마 글루티디스라고 합니다. 글루티디스. 이거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도 역시 다 머슬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 머슬들이 움직이는 각도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머슬로 연결되어 있고 아리테노이드 사이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게 간격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뭐가? 아, 폴드하고 뭐 차이가 많지. 이 폴드는 그 리가먼트, 인대를 연결해갖고 동아줄처럼 만드니까네. 인대는 뭐로 되어 있나 하면 인대는 대부분 그 콜라겐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섬유 단백질. 그래서 인대는 그다음에 저 머슬은 근육이니까네. 아주 다른 거지. 인대는 콜라겐으로 많이 됐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식들은 그냥 딱 한번 해놓으면 군더더기 없이 뭐 추가사항 별로 없이 평생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다시 한번 했어요. 리컨솔리데이션. 예, 그걸 이제 개념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내가 이쪽에서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굉장히 기억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리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은 따라서 재공고화. 재공고화. 공고화는 우리가 배웠다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내가 한 번 더 되풀이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억을 왜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느냐 하면 그 공고화하는 과정이 다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 비유로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게 가능할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 틀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뭔가 기억한 거가 기억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분석해보면 기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뭐냐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 돈 쓸 거 없다 할 그거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기억을 먼저 해야 된다는데 그 기억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컨솔리데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감각 입력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감각 입력을 굽어야 되잖아. 예, 그 과정이 저 컨솔리데이션이에요. 그 컨솔리데이션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인출이 돼갖고 시냅스 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온 채널이 삽입돼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리컨솔리데이션은 뭐냐면, 그 컨솔리데이션은 이온 채널이 생겨야 되는 거고, 리컨솔리데이션은,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서울대 강봉균 교수님도 이쪽 연구 많이 해요. 뭐냐면,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 뭐 이렇게 간단히 하면 기억을 만드는 과정하고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뭐 기억이 또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 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배웠던 걸 불러올 때도 이온 채널이 다 붕괴가 되고 새로 생기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과정이 있다 말이에요.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이 처음 기억을 만드는 과정만큼 우리가 섬세하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그 가장 정확한 비유, 그 비유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볼펜을 자주 잃어버리는데 볼펜을 왜 잊어버릴까를 생각하면 필기통에 항상 넣어두는 사람은 볼펜 잊어버리지 않죠. 그 말이 뭐냐면 내 기억이 예를 들면 그 첫눈이 그러니까 뭐 하늘이라는 단어를 내가 기억한다면 다음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서도 다시 저장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저장된 데다가 저장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지만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볼펜을 쓰고 잊어버리는 경우는 대부분 제자리에 안 갖다 놔서 그렇잖아요. 제자리에 안 갖다 놓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을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 현상이 리컨솔리데이션이에요. 다시 학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학습할 때 그 학습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언어에 대해서, 요거 이제, 자, 이제 왜 그런 비유를 드리냐면,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은 크게 바뀔 수 없잖아요. 뭐냐면, 이런 거 한번 해놓으면 다시 풀러와갖고 다시 집어넣을 때 별로 헝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요거다가 오늘 좀 추가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추가로, 1시 반에 피자 오기로 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3년 전에인가 강의를, 아니, 한 4, 5년 전에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번에 뭐 시간이 그래갖고, 한글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하고 지금 딱 궁합이 맞아요. 지금 언어에서 사실은 그 언어의 실효적을 내가 한번 한 2번 했어요. 뭐 한 5년 전에 됐을 거고 3년에 했는데, 자, 요걸 정확히 그려보세요. 자, 이건 수업 시간 연장입니다. 강의 시간. 이때 필요한 브레인 그림은 자, 네. 이 그림, 이거 이쪽에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옛날에 이걸 익숙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세요. 공부 그동안 해온 사람들. 여기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정확히 어디 있는가를 설명할게요. 자, 그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따질 때 이 중심, 센트럴 서커스, 센트럴 서커스하고 코어 부분이 베르니케하고 브로카 영역인데, 베르니케 영역, 처음에, 이쪽에 언어에 관한 거는 2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구분하셔야 돼요. 언어는, 그러니까, 오디터리에 관련되는 청각적 언어가 있고, 그게 말이죠. 그 다음에 비주얼에 관련돼요. 이걸 구분 안 하고 막 써버리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이 언어를 공부할 때는 비주얼 베이스인가, 그게 그 텍스트가 되죠. 문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버발, 발음하고, 그럼 보세요. 버발이라 했을 때도, 청각이라 했을 때도 2가지 상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을 하는 발음이 있고, 발음을 듣는 게 있고, 말을 하는 발음에 이제 기계적인 발음이 나오고, 듣는 거 1차인데, 이 듣는 거조차도 소리를 듣잖아요. 1차 창업이 소리라는 거하고 음성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리라는 큰 집합 속에, 자연인의 소리 속에 음성이라는 인간의 소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언어는 집합적으로 보면, 언어는 간단히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4가지로 돼 있어요. 그 속에 2가지 들어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보면 비주얼이 들어가 있고, 오디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비주얼로 오디토리를 먼저 보면, 그러니까 말하는 보컬, 그러니까는 보컬하고 히어링. 예. 이걸 뭐냐면 아티큘레이션, 인간 같으면 아티큘레이션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발화, 우리나라는 발화, 그 다음에 청취가 되잖아요. 이게 다 다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자, 그 다음 미어도 보면, 비주얼도 보면 뭐죠? 시각적 텍스트를, 그러니까 문자를 시각적으로 보는 과정이 있고, 자, 시각적으로 보는 패턴은 자연의 온갖 패턴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한 문자 패턴을 구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죠? 문자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문자에다가 그 문자가, 이게 민감해요. 문자가 단어인지 아닌지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대부분 단어인데, 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단어 아니고도 많은 기하학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삼각형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거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패턴을 갖고 우리는 문자로, 극히 일부를 문자로 인식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4덩어리가
그리고 이 사이에는 특히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각적 과정이 일어나요. 지각적 과정이 일어나요. 요 자체는 그러니까 망막에서 맺히는 거잖아요.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 중에 극히 일부가 문자잖아요. 뭐 구름도 있고 뭐 온갖 자연의 경치도 있는데 그중 일부가 문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 네 가지 덩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네 가지 덩거리 더 큰 집합은 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엄청난, 원래 강의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느 하나를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자, 그걸 분리해갖고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분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빨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은 어디냐 하면, 일단 듣는 데서 시작해요. 문자는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화 순서대로 보면 돼요. 듣는 요게 뭐냐 하면 뭐겠어요? 1차 청각 피질이라는 거예요. 1차 청각 피질은 그 소리가 인간의 소리든 뭐든 바람의 소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프로세스를 해요. 그런데 그게 주파수별로 나열되어 있어 갖고 500Hz에서 얼마죠? 15,000Hz 이렇게 주파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간이 쓰는 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쓸 때 주파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3000Hz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중에 극히 그중에 인간의 말소리에 할당된 게 대략 3000Hz 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걸 A1이라 그래요. 내가 노상 그림 그릴 때 오디토리 프라이머리란 말이 그 간단찮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공부를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리적 베이스로, 생리적 베이스로. 그럼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내가 원래 그려줬죠. 엄청나게, 코칠라, 달팽이 안에서부터 그 복잡한 그림 기억나죠? 그까지 오는. 그거는 모든 자연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그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실체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실체는 요거에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베르니케. 이 색깔로 좀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브로카란 영역이 발음을 하는 영역인데 이 위치를 정확하게 좀 보놨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책에서 이쪽 그리는데 사실은 이쯤 있어요. 브로카. 뭐 개념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색깔. 근데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M1이 이렇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다 알죠? 자, 이쪽에 이제 이해하세요. 이쪽에 상당히 넓은 영역이 위에 이렇게 차지하는 영역이 뭐냐 하면 서브리멘타 모타 에어리아예요. 그리고 이 브로카 영역은 프리모타 영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밑에, 가장 인페리아 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프리모타 영역이요. 프리모타 영역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도소레트랄 프리프론탈 코텍스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론탈 아이 필드가 여기 뭐 이쯤 있고 이렇게 돼요. 예. 요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어 이론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굉장히 불거지는 영역이 뭐냐 하면 이제 척두 전체를 보셔야 돼요. 척두엽. 자, 따라서 템포럴 로버. 템포럴 로버를 원래 내가 계속 강의할 때 인피리어 템포럴 로버, IT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것은 이제, 시각하고 청각이 다, 형태하고 색깔이 다 개념되고, 그, 벤트럴 흐름이 완성이 돼갖고, 시각의 범주화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시각이 범주화가 돼갖고, 지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원래 굉장히 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딨냐 하면 사실은, 브레인 전체로 보면, 이쪽에 있어요. 여기 비주얼을 이렇게 차지하면, 이게 옥시페탈 로버, 이게 이제 비주얼, 되면 이쪽을 세 등분 해줘야 돼요. 척두엽이 이렇게 세 등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각에서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이 하척두엽은 굉장히 유니크하게 시각의 전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척두엽 중에서도 이쯤 오면, 자, 요거는 오늘 오는 분들한테 꼭 내가 전달하고 싶은 지식이에요. 이쯤 와야 돼요. 하체 이쯤 오면 이게 바로 시각 제인이에요. 레코그니션, 시각의 제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쯤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죠? 이쯤엔 V4쯤 되니까네, V4는 뭐로 배웠죠? 색채 항등성, 그 정도 배웠잖아. 이쯤 와야 제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벌써 그러니까 범주화가 된 거죠. 무슨 말이죠? 범주화가 돼야만이 제인이 가능할 거 아니야. 지각의 제인. 지각화된 거, 시각 제인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상척두엽이라는데, 상척두엽 이쯤 오면, 이건 전적으로 청각의 제인이에요. 자, 청각의 제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목소리를 알잖아요. 박 박사, 박사님 목소리. 그 다음, 누구? 김현미 사 같은 목소리 딱 들리잖아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게 제인이에요. 제인이란 말은 뭐냐 하면, 레코그나이저. 내가 먼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형태에 대한 기억은 여사하고 시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이, 조금 그리기 그런데, 이 영역이 사실은 이 림빅이에요. 림빅. 이 두 개가 들어가는 림빅이에요. 자, 됐죠? 됐어요. 이렇게 그리면 됐고. 자, 그럼 하나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와갖고,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면 1차 체감각이 이렇게 있죠. 1차 체감각 이제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1차 체감각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는 뭐죠? 여기는 페이스 얼굴이고, 이게 이제 S1. 사실 이쪽 넘어가면 S2가 있어요. 뭐 그까지 적지 마세요. 좀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대로 좀 따라오세요. 실제로 요거 구분이 됩니다. 이쪽은 다 알잖아. 이쪽은 위에는 레그, 암, 이쪽은 페이스 이렇게 좋게 됐어요. 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 하면 언어에서 지금 이 언어학자들이 이쪽에 한 영역을 상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영역을 뭐라 그러냐 하면 조금 이 영역을 포스트리어 랭귀지 에어리아라고 그래요. 옛날에 강조를 했는데 이 포스트리어 랭귀지 에어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어디냐 하면 요 부위하고 요 부위입니다. 됐죠? 네. 요 B급친 전체를 일부 학자들이 포스트리아 후척 언어 영역, 우리나라 말로 후 언어 영역, 후척 언어 영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보여줄게요. 근데 그러면 자, 이 영역은 뭐냐 하면 이 영역은 포스트리어 페리에탈 요 영역, 요 두 개를 부르는, 자, 요 집합관계, 요 부분은, 요거 두 개 들어가는 요걸 오롯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피리오 페리에탈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적으세요. 인페리오 페리에탈이라고 그리고, 인페리오 페리에탈의 중요한 두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 수파라 마지널 자이러스. 이걸, 수파라 마지널 자이러스라고 그러고, 요 밑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앵귤라 자이러스예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앵귤라 자이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앵귤라는 말은 요게 거의 삼각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을 지어요. 요거 건드리면 유체이탈합니다. 이야기했죠? 예. 요거 건드리면 사람이 자기가 수술받고 있는데 병원 수술 천장에서 자기가 보고 있다.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뉴욕 타임즈에 났던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언어를 간단히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 소리에 있는 A1, 왔어? 예. 그걸 일단 받아놓았어요. 네, 그럼 자, 요거는 일단 1분만 하고 내가, 우리 먹으러 가니까네. 아니, 내가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 첫 번째 순서 중에 요게 딱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게 딱 끊어지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푸어, 워드, 데프니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자가 있습니다. PWD라고 그래요. 이걸 순수 단어 농이라 그래요. 농아 알죠? 안 들리는 애들. 순수 단어 농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아셔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소리는 들렸어요. 예, 1차 청각이 왔어요.
왔는데 뭐하고 링크를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워드, 단어하고 연결이 안 돼요. 자, 이것도 매끈매끈할 거예요. 단어란 말 속에는 시각적 인지도 들어가 있고 청각적 인지도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 하늘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각적 그것도 알지만은 하늘이라는 발음, 그 음성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음성 패턴하고 들어온 어떤 소리하고를 연결을 못해요. 속에 머리에 안 떠올라요. 이거 옆에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집합 속에 무수하게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간의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그 소리, 그러면 그게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하고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났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단어농이요. 첫 번째. 이건 명확히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것만 잠깐 드릴게요. 이어서 비주얼에서 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이렇게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끊어지면. 자, 이 연결이 끊어지면 뭐가 되냐면 푸어, 순수한 어렉시아가 돼요. 이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자를 못 보는 거예요. 자, 문자를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뉴로사이언스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이 중요해요. 흔히 우리가 뭐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어벙벙한 개념들이에요. 쟁하게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몇 가지, 서너 가지 이상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 봤는데, 패턴을 봤는데, 이게 언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하고 연결이 안 되면 무슨 문자인지 몰라요. 그럼 무슨, 자,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놔놓고, 그렇지, 단어 실인증이지. 자,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사람이? No.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소리하고 말이란 걸 항상 구분하셔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게 보이는가? 이 시각적 패턴이 보여요. 보이는데, 자, 연결이 안 되는 데 붙잡는다면, 그러면 자, 우리 브레인 속에 요렇게 검정색으로 된 요런 게 딱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들어오면 요걸 바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돼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징은 관습적으로 결정됐다는 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패턴이 다 보여요, 이 사람한테. 다 보이는데, 왜 이게 동작하니까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는 많은 그 사물의 형태 중에 극히 일부의 어떤 형태, 그거 알파벳 형태, 우리나라의 한글 형태가 딱 보이면 요거에 보이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게 1차 시각이 이렇게 점이 막 찍히고 나중에 선분이 보이고 이렇게 다라는 이런 형태가 보여요. 전광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패턴이 보이는 거하고 바다라는 단어를 인식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단어를 인식 못해요. 형태가 다 보여요. 자, 그럼 그게 좀 다른 걸 내가 그냥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영역을 안 가고 이 영역 가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비교해보면 알아요. 후 어느 영역 가서 이게 시각에서 연결이 안 되는 이게 뭐냐면 비주얼, 어거노시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거 연결이 안 되면 비주얼, 그게 뭐냐면 어거노시스. 예. 이게 진짜 미묘해요. 지금 이 두 개를 해놔놓고 나도 섬찟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사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태를 우리는 진짜 그게 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보이는데 뭘 모르느냐 하면,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후척 언어 영역이라 했잖아요. 간단히 여기는 뭐냐면 의미가 들어있는 영역이요. 이 빗금친 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거노시아가 뭡니까?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불인증이잖아요. 이걸 뭐냐면 이게 바로 시각 불인증이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시각 불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예. 이것도 일종의 시각 불인증이잖아요. 근데 이 시각 불인증은 문자로 된 거에 대해 특히 국한해서 이야기할 때 어렉시아를 말 써요. 이거하고 또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디스렉시아가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요. 디스렉시아는, 문자의 순서를 막 바꿔버려요. 이거는 완전한 이 푸어란 말 쓸 때, 언어의 학에서 푸어란 말 쓸 때는 완벽한 100%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디스렉시아는 이걸 난독증이라 그래요.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읽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요. 읽기가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읽기가 어렵냐면 나도 그런 일종이 있었다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에집트를 이터집이라고 읽었다 그랬잖아요. 글자 순서를 어릴 때 바꿔 읽는 수가 있대요. 자, 이제 잡히는 게 있나요? 따라서 순서. 네. 순서요. 자, 내가 이 상징 이야기할 때 침판지가 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휘 속에서 특정한 하나를 선별적으로 분명화하는 거. 그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순 바꾸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화되는 운동은 대뇌 기저귀 사는 이게 리버만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언어의 순서 제어하고 한 단어에 한 어휘에 액센트를 주거나 한 어휘를 길게 하는 거나, 이게 침판지가 안 돼서 결국은 문장, 단어는 되는데 구문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난독증 잘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전적 질환인데 이게 놀라워요. 소녀보다 좀 요때에 일어나는데 요게 3배나 많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난독증인 사람들의 특징이 지능이 평균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노벨상 받았던 누구? 머레이 겔만이 대표적 난독증 환자예요. 이쪽 사람들이, 이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평균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지능이 높아요. 평생 이 사람들 책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고동한 지능을 가져요. 몇몇 사람. 그 유명한 머레이 겔만 그 전기 보면 나와요. 자기는 문장을 못 읽는 건 아닌데, 완전히 못 읽는 건 아닌데, 읽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달라요. 그래서 어렉시아하고 디스렉시아 구분하세요.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죠? 좀 빨리 끝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끊어지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브로카 베르니카 끊어지는 건 빨간 2가지를 했어요. 빨리 적겠습니다. 요 까만 거는 뭐냐면, 컨덕션 어페이지아. 이걸 뭐냐면 전도성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전도성 실어증은 이 안에 우리 오늘 조당희 박사님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아케트 바시클루스 나왔잖아요. 그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따라 말을 못 해. 자, 내가 따라 말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말하라 하면 되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누구 말하면 그냥 말 계속 따라하는 거 어릴 때 하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하기는 놀랍게도 의미 있는 말은 못 따라해요. 의미 없는 음절을 따라해요. 근데 자, 여기 컨덕션 에피인데 이거는 크게 문제도 진짜 심각한 언어 질환은 뭐냐면 TWD라는 거예요. 트랜스코티칼 이게 갑자기 나는데 그러니까 트랜스코티칼 TSW입니다. TSW 트랜스코티칼 어페이지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있으면 자 이게 피질이 있을 거 아니요. 피질이 있고 안에 섬유다발이 있을 거 아니요. 안에 섬유다발이 끊어진 게 까만선 전도성 실어증이고 위에 트랜스코티칼 어페이지아는 뭐냐면 피질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심각한 언어 질환이 와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쪽 W하고 P, 브로카 베르니카 영역을 연결하는데 이 연결이 대뇌 피질로 연결도 돼 있고 안에 섬유다발도 있을 거 아니요? 섬유다발 잘라진 걸 전도성 실어증이라고 하고 위에 피질이 잘라진 걸
문제가 생긴 걸 트랜스코티칼 어피아지아라 그래요. 이 트랜스코티칼 어피아지아는 뭐 이게 피지니까 의미를 담당하잖아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아무런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 다른 사람 말도 못 듣고 이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의미 없는 말 중중을 하지만은 또한 다른 사람 말도 아무리 정확히 이야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어느 이쪽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서 지금 이쪽에서 일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일로 뭔가 하면,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한, 말소리를 통한 학습이 불가능해요. 이 림빅 시스템하고 연결 안 되면. 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식기 전에 봅시다. 네. 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두 가지 일단 기억하세요. 그 한꺼번에 다 지식들이 안 들어와요. 이 사물제인, 시각제인하고 소리제인,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상 템포랄, 그 다음에 하 템포랄, 인피리어 템포랄, 수프리어 템포랄에서 그 두 개 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네. 가급적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다시 한 번 더. 지금 언어 요거는, 자, 요때 지금 다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박자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어떤 걸 기억할 때도 순서의 법칙에 맞춰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기억을 해놓지 않으면, 네, 기억도 어려울 뿐더러 다음에 써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 또 하면 항상 이 순서대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리얼한 생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거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1차 언어 영역, 그러니까 1차 언어 영역하면 또 틀려요. 1차 청각 피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 1차 청각 피질이 상당히 정말 이렇게 있어요. 이걸 A1이라 그래요. 요게 가장 궁극적 실체예요, 사실은. 언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그리고 나면 또 시각은 아예 출발부터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시각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예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자를 처리한다는 것은 벌써 보이원 영역을 넘어서잖아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쓴다는 게 또 칼라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 영역은 이렇게 크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 다른 이야기는 보이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걸 비주얼 에어리아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보이원에서 한 보이4까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두 개가 이제 실체, 가담하는 실체요. 그러면 언어에 있어서 청각 피질은, 이때부터는 청각 피질이란 말 써야 돼요. 청각 피질은 가담하는 게 요거의 1차 청각 피질 이외에, 그걸 뭉뚱그려서 연합 청각 피질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청각 피질이 요 뒤에서 요렇게 나가는 요 영역이 항상 그 많이 언급되는 베르니케 영역이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걸 감각 언어 영역이라 그래요. 감각 언어 영역.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오히려 그게 구분이 잘 돼요. 언어를 감각적으로 다루는 거야. 감각 언어 영역.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때까지도 다 청각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하척도엽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네. 이 척도엽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이걸 인피리어, 템포랄, 요걸 미들은 거의 이론에 많이 안 나와요. 요거 수프리어. 요 수프리어 템포랄을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인 수프리어 템포랄이 바로 소리의 제인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쯤 와서 그래요. 요 영역은 그러니까 시각적 대상의 제인, 시각 제인. 이거는 뭐 청각 제인을 해도 돼요. 소리 제인. 네, 상관없어요. 네, 요게 두 영역이 있고. 그럼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영역들이 뭘로 되어 있겠어요? 바로 햄하고 편도예요. 그래서 그걸
이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영역을 안에 들어가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림빅이라고 그래요. 림빅 계열이에요. 자, 됐죠? 그럼 청각 영역, 우리가 그 언어를 쓰는 영역이 그 다음에 나면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단어, 자, 이게 있죠. 소리가 있고, 소리라는 큰 집합 속에 말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소리라는 큰 집합 속에. 그럼 이 A1은 소리를 다 처리하는 영역이요. 네. 그 중에 이 말소리, 인간의 말소리만 특화된 영역이, 특화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인간의 말소리에 대응하는 이쪽에 다른 프로세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 다른 프로세서가 뭐냐면 우리가 워드 폼 에어리아 기억나죠? 예. 이제 기억나죠? 그게 바로 단어의 형태를, 단어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시각의 연합시각주입니다. 그러면 말소리하고 단어 형태하고 링크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인간의 말소리만 선별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프로세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자의 단어하고 링크를 시켜주고, 이 좀 내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요.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하이웨이가 아퀘이터, 맞나? 파시쿨러스요. 예. 이게 궁상다발이 하는데, 이쪽 한쪽 끝이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고, 이쪽에 궁상다발이 가는 반대쪽 끝이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이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요게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결합되는 단어를 찾았고, 그 단어를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요. 발음해주는 이 하이웨이가, 이 신경 정보가 가는 이 하이웨이가 바로 요렇게 나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끊어지면, 예, 전도성 실어증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끊어지는, 이 섬유다발이 끊어질 때 전도성 실어증이고, 여기에 피질이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예. 피질이 덮여 있는 이게 끊어지면, 이게 좀, 그렇죠. TSW라고 그러는데, 이게 트랜스코티칼 TSW. 네. 어페이저예요. 피질 초월 실어증인가 뭐 그런 말을 번역하는데, 예. 그 두 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끊어지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이 어디 있나 하면, 지금 이 전체를 듣고 있는 이 영역, 이 영역이 후언어 영역이고, 이 영역의 코어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수파라 마지널 앵글라 자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요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뭘 봤어요. 무조건 봤어요.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의미라 그랬어요. 그냥 그게 더 빨라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뭘 형태를 봤는데, 무슨 패턴을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비주얼 어거노시아. 비주얼 어거노시아. 시각 불인증. 이걸 시각 불인증이라 그래요. 불인증.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각 불인증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요거는 좀 달라요. 요게 하살표가 요 베르니케. 자, 이때는 이거는 언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베르니케 들어오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시각적 언어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브레인 안에서 이게 바로 뭐냐 어렉시아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거에 또 한 특별한 형태로서 디스렉시아 이야기했잖아요. 네. 난독증. 네. 이거는 뭐냐면 순수 단어를 실인증, 우리 단어 실인증이요. 그 시각의 실인증의 한 형태일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단어를 못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그까지는 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이쪽 S1에 있잖아요. 이 S1에서 1로, 자, 어느 영역 들어옵니다. 이게 이 영역이냐, 이 영역이 잘 구분돼요. 이렇게 되는 어느 영역, 베르니케 영역까지 가는 이게 끊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탁실 어거노시아가 돼요. 자, 조금 있어요. 어느 영역 때 어거노시아가 아니고 어페이지아예요. 자, 이거 그랬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감각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실인증이에요. 인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감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페이지아는 뭐냐면 어는 부정이고 페이지아는 언어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어증이에요. 실어증 이게. 그래서 뭐냐면 촉각 실어증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쭉 만지면 이게 동전이라는 걸 알고 그걸 동전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만져도 촉각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뭔지 모를 수가 있다고. 동전이나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여주면 펜인 줄 아는데 만져갖고 알아보라면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시각은 되는데 무슨 말이죠? 소리는 소리로 들었어도 아는데 만져갖고 동일한 물체를 봐갖고는 이게 컵이라는 거, 이게 펜이라는 거 아는데 만져갖고 하면 그 다음에 펜이라고 발음했을 때 이걸 보면 그 펜인 줄 아는데 만져갖고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라 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촉각 실어증이에요. 실어증. 자, 이제 간단찮죠? 우리가 우리 정신작용을 너무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좀 세분화하고 10가지 이상으로 구분돼야 돼요. 근데 무슨 그것부터 빨리 탈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의미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A1에서 만약에 이 전체 브로카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버발 랭귀지, 버발 러닝 임페어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말로서 그 사람한테 학습을 시킬 수 없다는 말이 돼버려요. 자, 이제 이건 명확해졌죠? 이게 아예 동작을 안 하니까 그게 뭐가 되죠? 소리가 안 들잖아요. 그 소리 속에 말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로서 그 사람한테 학습을 못 시켜요. 그래서 버발 러닝 임페어가 일어나요. 이거 아주 큰 데미지죠? 됐죠? 버발 러닝.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쪽 이렇게 하면 좀 화살표 그런데 이렇게 와갖고 이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S1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잘라지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쪽 S1은 이게 통증하고 관계 있어요. 통증을, 심볼리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가 아파도 촉각 쪽에 이렇게 통증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쪽에 복합적으로 통증 들어갑니다. 자기가 아파도 아픈 걸 말로 표현을 못해. 심볼리아. 우리가 언어가 다 심볼이잖아요. 통증을 말로 표현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럼 이 사람이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그렇지. 느끼는데 말로 표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림빙으로 들어가요? 그건 조금 달라요.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힘들어요. 림브로 들어가면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고통하고 통증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통증은 직접적 자극이기 때문에 시상하고 특히 S1에서 많이 느껴요. 인슐라에서도 느끼고 복합적인데 고통은 주로 미디알 프리프론탈이나 이제 전두엽 쪽에서 느껴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이쪽에 1차 운동이 있죠. M1 있고 이쪽에 SMA가 있고 자, 보안 운동, 전 운동량이 이렇게 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도잘, 벤트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벤트랄, 프리프론탈 영역이 사실은 브로카 영역을 오버랩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촉각에서 프리모타, 비주얼에서 프리모타, 그 다음에 이 후측 언어 영역에서 프리모타가 다 끊어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 돼요. 그러면
파락시안. 프락시안. 예. 이게 뭐냐면 실행증. 실행증이라면 우리나라로 적어놓으세요. 영어보다. 실행증이란 말은 뭐냐면 잃어버리는데 뭐냐면 행동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 듣거나 보거나 어전트한 상황이 와도 보거나 듣거나 다 문제가 없는데 행동을 못해. 예. 갑자기 뭐가 오면 피해야 되고 뭐가 거친 게 딱 만져지면 이게 뭐 침이 찔리면 팍 피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촉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 다 정상인데 시각에서 촉각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의미 영역에서 들어오는 이게 전부 다 끊어져 버리면 어디로 프리모타 영역으로 하는 게 부러지면 프리모타에서 M1으로 가서 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을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실운동증, 우리나라 말로 실운동증이 걸려요. 자, 됐죠? 네. 자, 그 정도 하고. 요거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빨리 적어줄게요. 브로카 실어증은 어페이자입니다. 어페이자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돼요. 맨 처음에 뭐냐면 실발음증이 일어나요. 요게 더 병이 진행이 되면 실단어증이 일어나요. 이게 더 지나면 실문법이 돼요. 요런 순서대로 병이 더 진행이 돼요. 실발음증은 뭐냐면 이게 바로 브로카가 탄이라는 단어, 요 단어밖에 발음 못하는 환자, 300년 전에 그걸 이제 조사해갖고 그 브레인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이 그래서 구명이 됐는데 브로카는 사람 이름인데 그거 의사 이름입니다. 여기에 구멍이 뚫힌 거예요. 브로카 영역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다른 발음 거의 못하고 탄 이 발음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갖고 사후에 이 해부를 해가 봤더니 여기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때부터 이 베르카라는 의사가 요 영역을 브로카 영역이라 했고 베르니케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음을 못해요, 잘.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어를 잘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문법이 뒤죽박죽이 돼요. 수동형, 능동형을 봐도 구별을 못해요. 결국은 심한 어느 장애로 와요. 그 다음에 베르니케 실어증은 어페이자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각을 언어로 못 표현해요. 생각에 해당되는 단어를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의미를 못 찾아. 단에서. 의미. 네. 그래서 요 베르니케 실어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말은 유창하게 해요. 네. 플루언트. 유창한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이 의미가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거의 없어요. 뒤죽박죽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이 또 이 브로카 실어증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게 베르니케 실어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 말이 뒤죽박죽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적당한 단어를 찾는 표정이 보이거든. 막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 다음에 그 적당한 단어가 뭘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서칭한다는 표정이 안 나타나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우리가 말하다가 생각을 하잖아. 그 생각하는 때는 뭐냐 하면 그게 적당한 표현이 뭘까, 적당한 형용사가 뭘까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서칭하는 그 기간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그냥 쭉 해버리는 거야. 네. 자, 됐어요. 갑자기. 자, 이거 적었어요. 소리 제인이 안 돼요. 그 다음 단어 의미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단어로 뭔가. 소리 제인. 자, 이거 가자.